나는 공항에서 형을 기다리며 손에 쥔 열쇠를 꽉 움켜쥐었다. 그 열쇠는 내 드림카의 것이 아니었다. 형의 새 차. 부모님이 형의 귀국 선물로 사준 그 화려한 스포츠카의 열쇠였다. 그리고 나는 그 차를 몰고 공항을 빠져나가 형의 눈앞에서 불태워 버릴 계획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부모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형의 새 차 열쇠를 훔쳤다. 부모님은 형의 파리 여행을 위해 내 차를 팔아넘겼고, 이제 형이 돌아오는 날에 그 대가로 새 차를 선물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차를 불태우는 순간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는 오랜 세월 쌓인 불공평에 대한 나의 선언이었다. 내 이름은 민준이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형, 민호는 나보다 3살 위였다. 어릴 적부터 형은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빛났다. 나는 그냥 평범했다. 노력해도 형만큼 되지 못했다. 부모님은 형의 대학 입시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나는 스스로 장학금을 따서 대학에 갔다. 민호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라는 말은 늘 들었다. 나는 그저 그림자였다.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부모님은 형의 미래를 위해 해외 연수를 제안했다. 파리, 그 로맨틱한 도시로.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부모님은 저축을 털고 심지어 내 드림카를 팔아넘겼다. 그 차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대학 시절, 밤낮 없이 일해서 산 첫 차 빨간색 스포츠카, 내 자유의 상징이었다. 부모님은 민호의 미래가 더 중요해. 내가 이해해주렴이라고 말했다. 이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웃음 뒤에 숨긴 분노를. 형이 파리로 떠난 날, 나는 차를 팔아넘기는 광경을 지켜봤다. 중고차 딜러가 와서 차를 끌고 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라고 따지자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아, 형이 성공하면 너도 좋을 거야 라고. 그날부터 나는 가족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불공평을 증오했다. 파리에서 형은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에펠탑 앞에서 웃는 형,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형. 나는 서울에서 매일 출퇴근하며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내 차는 없어졌고 나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형이 해외 연수 갔대? 부럽네 라고 하면 나는 웃으며 네, 가족의 자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 희생 위에 세워진 자랑이라고 생각했다. 형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다. 부모님은 형을 위해 새 차를 샀다. 더 비싼 모델, 형의 취향에 맞춘 블랙 스포츠카. 민호가 고생했으니 이게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 복수.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그들의 소중한 걸 파괴할 터였다. 공항 도착 로비에서 형이 나타났다. 수트 차림으로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은 형을 안아주며 환영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민준아, 형 왔어. 형이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다가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랜만이야. 형 속으로는 지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부모님은 형에게 새 차 이야기를 꺼냈다. 형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와,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 주차된 차 앞에 서서 나는 열쇠를 꺼냈다. 형, 이 열쇠야. 형이 열쇠를 받으려 하자
나는 차에 올라탔다. 엔진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부모님과 형의 놀란 얼굴을 보며 나는 차를 몰아나갔다. 불태울 장소로.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웠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는 기분? 하지만 그 자유는 곧 후회로 변할 줄 몰랐다. 차를 몰아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오며 내 머릿속을 스쳤다. 형의 새 차, 부모님의 자랑거리. 이걸 불태우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라이터를 챙겨왔다. 휘발유도. 외딴 공터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멎자 고요가 내려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형의 메시지가 왔다. 얘야, 장난치냐? 차 돌려줘. 나는 웃었다. 장난. 내 인생이 장난이었지. 차 문을 열고 휘발유를 뿌렸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과거가 떠올랐다. 어릴 적 형과 나는 함께 놀았다. 형은 항상 리더였다. 민준아, 따라와 하며 앞장섰다. 나는 형을 동경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차별이 시작되면서 그 동경은 질투로 변했다. 초등학교 때 형이 상을 받으면 부모님은 케이크를 사왔다. 나는 다음에 노력해 라는 말뿐. 중학교 때 형의 학원비로 가게가 빠듯해지자 내 취미 생활은 포기됐다. 민호가 우선이야. 대학 입시 때가 절정이었다. 형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는 지방대로 갔다. 민준아, 내가 이해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해해야 해? 라고 외쳤다. 졸업 후 나는 IT 회사에 취직했다. 형은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부모님은 형의 비용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민호가 성공하면 가족 모두가 잘 살아. 내 드림카는 그 대출의 일부였다. 내가 산 차지만 부모님은 가족 재산지라고 우겼다. 팔아넘긴 돈으로 형의 항공권과 체재비를 마련했다. 형이 파리에 도착한 날, 나는 빈 주차장을 보며 울었다. 처음으로 가족 앞이 아닌 혼자서. 형의 파리 생활은 화려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예술을 공부했다. 사진 속 형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서울에서 야근하며 그 행복을 질투했다. 동료들이 형제애가 깊네라고 하면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제애? 그건 형만의 특권이야. 귀국 소식을 듣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단순히 차를 불태우는 게 아니었다. 그걸 녹화해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 가족의 불공평시라는 제목으로. 세상이 판단하게 할 터였다. 공터에서 라이터를 쥔 손이 떨렸다. 불꽃이 피어오르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민준아, 제발. 내 엄마가 쓰러졌어.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쓰러졌다. 나는 차에 올라 병원으로 달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와 걱정이 뒤엉켰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응급실에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작.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내가 차를 훔쳐간 후 내 엄마가 충격으로 이 형은 도착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를 보며 형은 화를 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이토록 아프게 돌아올 줄이야?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가벼운 발작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나를 봤다. 민준아. 왜 그랬어?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가족이 모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내 차 팔아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몰랐어.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를 너무 챙겼지.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오랜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왜 형만? 왜 나한테는 안 해주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호가 약했어. 어릴 적 병치레가 많아서. 너는 강했으니까 그건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가족의 왜곡된 사랑. 그날 이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형은 파리에서 배운 걸 공유했다. 민준, 너도 가보자. 함께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복수는 멈췄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약해 보였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형은 새 차를 돌려받았지만 타지 않았다. 민준, 내가 잘못했어. 나는 거절했다. 그 차는 상처의 상징이었다. 직장에서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가족이 지라고만 말했다.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복수를 멈춘 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약한 선택일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형과 단둘이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형이 말했다. 민준, 솔직히 말할게. 파리 가기 싫었어. 나는 놀랐다. 뭐, 형은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 기대 때문에 갔어. 나도 압박감 느꼈어. 내가 부러웠어.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자유.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형의 고백,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가 부담이었다. 병치레 때문에 더 챙겨졌지만 그게 형을 가두었다. 너는 내 길을 갔잖아. 나는 항상 부모님 그림자였어. 나는 이해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 왜곡된 가족 사랑에.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다. 그럼 왜 내 차를 팔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할 행인 그날,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형은 파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엔 같이 가자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 잘못 인정할게. 내 차 다시 사줄게. 나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했다. 문제는 신뢰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가족 상담 받자.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자. 상담소에서 우리는 털어놨다. 부모님의 과거,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첫째를 성공시키려 애썼다. 어머니는 형의 병 때문에 죄책감이 컸다. 나는 내 감정을 말했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눈물이 흘렀다. 상담사는 이제부터 바꿀 수 있어요. 라고. 그 후 가족은 변했다. 식사 때 대화를 늘렸다. 형은 내 직장 프로젝트를 도왔다. 나는 형의 예술 취미를 응원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차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왔다. 어느 날 형이 제안했다. 민준, 여행 가자. 파리가 아니어도 돼. 제주라도. 나는 동의했다. 제주행 비행기에서 형과 나는 웃었다. 바다를 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진짜 자유.
하지만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났다. 렌터카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 병원에서 부모님이 달려왔다. 괜찮아. 그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형이 말했다. 미안. 내 아이디어였어. 나는 괜찮아. 형이라고. 그 사고가 전환점이 됐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나는 새 차를 샀다. 내 돈으로. 부모님은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집어낸 제가 할게요 라고 했다. 형은 멋지다. 민준이라고 칭찬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승진했다. 형은 파리 경험을 살려 카페를 열었다. 부모님은 은퇴 후 우리를 응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옛 상처가 스쳤다.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봤다. 이제 웃는 얼굴들. 복수는 필요 없었다. 변화가 답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내 결단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가족 그룹 채팅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오늘도 화이팅 메시지. 형의 재미있는 밈. 아버지의 날씨 정보. 작지만 따뜻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상사가 잘했어. 민준이라고.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자랑했다. 부모님은 박수를 쳤다. 형은 축하해. 저녁 사줄게의 그날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먹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나타났다. 친구가 형제간에 질투 없어 라고 물으면 나는 있었지. 이제는 없어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완전히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형의 카페 오픈 날 나는 도왔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파리 스타일 인테리어, 형의 자랑거리. 어머니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간판을 달아줬다. 나는 바리스타로 변신해 커피를 탔다. 민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형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형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내 차 팔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 설득할 행위 나는 지났어. 이제 앞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어느 저녁 부모님과 단둘이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가 내게 미안해. 형만 챙긴 게 후회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도 우리 소중한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살아요. 이제 라고 했다. 화해의 순간.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형의 카페가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줄었다. 형은 스트레스로 지쳤다. 민준, 도와줄래? 나는 동의했다. 내 IT 지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도왔다. 카페는 살아났다. 형은 고마워, 동생이라고. 그 과정에서 나는 형의 약점을 봤다. 완벽해 보이던 형도 불안했다.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나는 위로했다. 형, 괜찮아. 실패해도 돼. 그 말에 형은 울었다. 처음 보는 광경. 가족은 더 강해졌다. 주말마다 모였다. 산책, 영화, 대화. 나는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부모님은 반겼다. 형은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하지만 고비가 왔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 검진에서 암 조기 발견. 수술이 필요했다. 가족이 똘똘 뭉쳤다. 형과 나는 번갈아 병원에서 지켰다. 어머니를 돌봤다. 수술날 우리는 기도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아버지가 회복하며 말했다. 너희 덕분이야. 그 순간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과거의 불공평은 이제 추억.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했다. 형은 베스트맨이었다. 부모님은 행복해했다. 신혼여행으로 파리를 갔다. 형의 추천으로. 에펠탑 앞에서 나는 사진을 찍었다. 형, 고마워. 삶은 계속됐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다. 복수가 아닌 이해가 나를 구했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아내와 서울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예슬. 가족이 커졌다. 부모님은 손녀를 보며 웃었다. 형은 삼촌 노릇을 톡톡히 했다. 형의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내 도움으로 온라인 사업도 성공. 우리는 파트너가 됐다. 민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형의 말에 나는 형도라고. 하지만 옛 상처가 가끔 돋았다. 예슬의 생일 파티에서 부모님이 형의 아이 아직 없지만 를 언급하면 나는 불편했다. 민호도 빨리 결혼해야지 그 말에 나는 또 형 위주라고 생각했다. 형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상대는 파리에서 만난 여자. 한국으로 왔다. 가족은 축하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축사를 했다. 형, 행복해, 진심이었다. 신혼부부로 형 부부가 방문했다. 대화 중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 민준, 내 차 일 미안해. 형의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우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아이를 키우며 나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공평하려 애썼다. 만약 둘째가 생기면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 다시. 이번엔 모두 함께. 바다에서 웃으며 사진 찍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형의 사업 위기. 투자 사기. 돈을 잃었다. 형은 절망했다. 민준, 미안. 내 돈도 좀 문화는 도왔다. 내 저축으로. 형, 가족이잖아.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형은 고마워. 내가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웃었다. 나는 동생이 좋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노후를 즐겼다. 우리는 효도했다. 어머니 생신에 새 차를 선물했다. 엄마, 이건 우리 둘이 산 거예요. 눈물이 났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만족했다. 과거의 복수 충동은 사라졌다. 대신 사랑이 자리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토스트를 했다. 우리 가족 최고야. 모두가 박수쳤다. 예슬이 5살이 됐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아버지의 암이 재발했다. 이번엔 만기. 충격이었다. 병원에서 우리는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해. 너희 부담 주네. 형과 나는 잔이에요. 라고.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 고통스러웠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강해졌다. 형은 사업을 접고 곁을 지켰다. 나는 직장에서 휴가 내 돌봤다. 예슬은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아버지의 마지막 날, 우리는 곁에 있었다. 민준, 민호. 고맙다. 너희가 자랑이야.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아버지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 후 우리는 변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더 챙겼다. 형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도 떠났다. 평화롭게. 우리는 유산을 나눴다. 공평하게. 이제 형과 나는 노후를 준비한다. 아이들은 자랐다. 예슬은 대학생. 형의 아들은 고등학생.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한다. 그때 내 차 불태울 뻔했지, 형이 웃으며. 나는 다행히 안 했어 라고. 그 사건은 우리를 바꿨다.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내 인생의 교훈, 복수는 파괴하지만 이해는 치유한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으로 아름다워진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드림카? 새로 샀다. 하지만 진짜 꿈은 가족이다.